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앤서니 펌플리아노 비트코인 폭락은 성장 과정 진통, 희소성의 가치는 영원하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돈 대신 전력이 지배한다. 비트코인에 관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들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서니 펌플리아노, 이 비트코인 유명한 투자자죠. 이 사람이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이 자연스러운 진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간주하면서 이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일비하지 말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이 있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으로 나왔던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들인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15년 동안 0.01달러에서 12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50에서 85%에 달하는 하락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계속 나왔던 이런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0년을 회상하면서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18개월마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폭락을 겪어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증권, 증시보다 이 등락률이 훨씬 더 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들 항상 나왔었던 거고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산을 지켜왔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블록을 생성하면서 거래를 처리해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의 섣부른 축배, 결국 웃는 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하락장에서 항상 이 비관론자, 회의론자들이 이 활개를 칩니다. 비평가들은 하락장이 올 때마다 이 승리의 랩을 들으며 비트코인의 죽음을 선언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죽었다. 뭐 비트코인은 뭐 영원히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파다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실 거예요. 불과 몇 달 뒤 강세장이 찾아오면 2010년 이후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에 의해 큰 코를 다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비평가들이 축배를 들게 놔두라. 그들은 수천 번째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를 내리며 홀더들을 조롱하겠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된 레퍼토리일 뿐이다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패턴들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과거에 여러 번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적인 시야는 이럴 때 더 커지죠. 이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희소성은 결국 유행을 타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디지털 희소성이 변하지 않는 투자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뭐 희소성, 희소성이 있는 뭐 자산이다. 하지만 희소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등락을 언제나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지 위기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 총괄 암호화폐 하락장 성장 위한 필연적 단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다고스티노 전략부문 총괄, 코인베이스의 전략부문 총괄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공포로 몰아넣는 폭락을 자산군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변동폭이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이 금이나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독특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투자 목표 달성의 실패 확률을 높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단기적인 가격 등락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잠재력을 평가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보고 지금 비트코인을 너무 평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실제적으로 거의 뭐 3년 이상 가지고 가면 무조건 수익이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익을 내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2, 3년 이상만 가져가면 무조건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 고점에 잡았어도 실제적으로 2021년과 그리고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안에 거의 회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주는 요런 흐름.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 잡았어도 다시 원금 회복하고 다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이제 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들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비트코인 옹호를 하는 주류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AI 로봇의 순환골이 완성되면 달러는 방해물이다. 돈 대신 전력이 지배한다. 라는 기사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 나발 라바칸트의 지능에 대한 수요는 무한하다라는 트윗을 공유하면서 이 생산과 돈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태양광 발전이 로봇 제조로, 로봇이 칩 생산으로, 그리고 다시 AI 개발로 이어지는 이 순환고리가 완성되면 기존의 화폐는 그저 방해가 될 뿐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중요한 것은 달러가 아니라 오직 전력량과 물량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상상하기도 힘든 좀 먼 미래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제 이게 완전히 생뚱맞은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비평하는 게 정부가 발행하는 이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에요. 결국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와 지연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잡음을 만든다라는 논리죠. 이건 맞죠. 실제적으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그 돈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생기는 게 기본적인 이 금융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금융 시스템, 돈이라는 시스템이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의 상황인 거고요. 이런 법정 화폐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돈, 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돈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볼 때 돈은 윤활유나 신호 시스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이 달러가 아닌 전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여기에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과거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번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암호화된 가치로 변환하는 이 디지털 에너지 화폐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머스크가 미래 경제의 핵심을 전력으로 지목함에 따라 단순히 국가의 신용에 기반한 달러보다는 에너지에 기반을 둔 자산이 조명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디지털 에너지 화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단순히 디지털로 찍어내는 화폐가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는 투자자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던데 이게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막 찍어낼 줄 아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그냥 막 디지털로 복사가 막 돼버리고 그런 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리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뭐 경제적 가치가 뭐가 나오냐. 경제적으로 뭐 주식은 뭐 거기에서 수익이라도 나오고 기업이라는 그게 있는데 실물이 있는데 실물 가치가 없지 않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실물이라는 것들이 이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가상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제 이론적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 그리고 상상,
사물들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메타버스라고 예전에 유행했었던 게 있잖아요. 실제 우리는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튜브도 인터넷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놀 때보다 이제 인터넷에서 노는 시장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결국엔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는 예전의 그런 마인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물리적인 이제 돈, 뭐 실물 이런 것들의 중요성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실물이 안 보이죠. 실물 자체가 없어요. 실물이 없는 것들이 가치를 가지는 세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것들을 대표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들이긴 한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럼 가치를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를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예요. 왜 에너지냐.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썼어요. 이미 전기 에너지를 썼죠. 그 전기가 이제 뭐 실제적으로 뭐 그 석유 뭐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죠.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로 결국엔 전기를 변화시켜서 이 전기들을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쓰고, 그것들이 이제 에너지의 화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구조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걸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 이미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채굴자들의 돈들이 다 들어가 있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에너지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는 유통시키고 있는 구조가 지금 비트코인이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주식 시대 가고 비트코인 시대에 온다. 짐 크레이머 2026년 자본 대이동 예고.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이 시스템 내에 구축된 막대한 레버리지가 비트코인 반등 과정에서 S&P 500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저점 매수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주식을 팔아치워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그 시점이 되돌리는 그 시점에서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좋은 의미에서 반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반등 사이클이 나오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2월 초에 이제 보통은 저점을 형성하고 3월에 일시적인 상승세를 이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월에 다시 하락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당시에도 2월 6일 저점을 찍고 3월 초까지 이 강력한 반등을 보였는데, 결국엔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라는 거죠. 이번 사이클에도 3월 초중순 경 저항선을 확인하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 하락장의 완전한 종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끝나고 무조건 이제 상승하나 V자 반등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본격적으로 돈 태울 때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시기는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질 때, 정말 무관심하고 횡보를 보일 때, 그때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에 이 S&P 500 지수의 4년 주기 사이클을 언급하면서 전통 금융시장의 저점이 주로 5월이나 10월에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딱 10월입니다. 10월, 9월에서 10월 정도가
지금 사이클 저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4년 주기를 기준으로 보자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아무튼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락장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지금 현재 저점까지 52%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하락장에서 이 조정이 나왔을 때 폭이 어느 정도였었냐?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도 77% 정도 하락을 했었죠. 이전에는 더 많이 하락했어요. 80%가 넘었습니다. 80%가 넘는 기준이었고, 여기서 이제 77% 정도로 조금 더 낮아진 거고요. 이제 하락 조정폭이 예전보다 조금씩 이제 낮아질 가능성들이 커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의 이제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자금의 등락이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들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 이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지금 이 장소 여기까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5만 달러 선이거든. 딱 이 저점.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더 하락한다고 해서 간다고 하면 뭐 70%까지도 뭐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바닥을 찍더라도 굉장히 좋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이 부근에서 거의 이 바닥을 다시 재차 확인하고 여기를 조금 하락하더라도 이 근처에서 놓을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제 한 60%의 조정세가 나오는 거죠. 5만 달러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조정이 언제 어디까지 할지는 명확하게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확률상 이렇게 이제 좀 여기가 높아 보인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바닥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장이 오면 제가 계속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조정장이 오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횡보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몇 개월 동안 반등이 오더라도 살짝 오고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굉장히 재미없는 장세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동이 별로 없고 뭐 등락이 굉장히 소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관심들이 이제 사그라드는 이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 시점을 여러분들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재미없는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어깨춤 으쓱, 이 헥터 파이낸셜, LG CNS, 아톤, 시무룩, 다날 미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여러분들 이제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고요. 설 전에는 이제 여당에서 끝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이제 헥터 파이낸셜, 뭐 아톤, 보안 솔루션 업체죠. 뭐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 LG CNS도 지금 계속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바닥권을 이제 지켜주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하락 조정이 크게 나왔어요. 한 번에 지금 코스닥도 지금 2.48%, 49% 이제 뚝 떨어졌는데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매수해지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최근에 좀 들어와주면서 이런 형태들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에서 이 바닥권에서 일부 모아가는 흐름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깨고 확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손절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를 뭐 내려가서 이 원점까지 내려가 버린다면
뭐 손절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모아가시면서 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헥터 파이낸셜, 뭐 아톤, 뭐 에지시네스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기업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괜찮은 기업들이 이제 어느 기업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좀 보시고 괜찮은 기업을 한번 골라내시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을 좀 키우시는 방법이 될 거니까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성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